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신뢰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의 입을 들어서 왜 명재권 부장판사가 조국 동생을 풀어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를 지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오점이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장관 동생을 풀어준 대한민국 법원을 비판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자,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교수, 자 62세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이충상 교수가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 교수는 9일 지인들에게 보낸 A4 2장 분량의 서신을 통해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 조국의 동생에 대해서 주요 범죄 배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합니다.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명예훼손적이고 굉장히 명재권을 비판하는 발언입니다. 영장 재판을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했다. 충성파 또는 출석이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들립니다. 물론 이것은 이 교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명재권이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부장판사면 일반 판사라더라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 판례를 해야지 자기 상사의 의향에 따라 재판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교수는 명재권을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잠시 명재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법원장 상사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재권 부장판사,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 부설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1998년 검사에 임용됐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 윤중천을 구속하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습니다. 윤중천에 대한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상당 부분 범죄 사실이 혐의가 소명됐다, 사안의 중대하다 등이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그대로 실시했습니다.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한 판사입니다. 또 2018년 10월 5일 댓글 공작 지휘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오현덕 국기원장의 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쪽 보수 쪽 사람들은 영장이 반려된 사람도 영장을 칩니다. 그런데 조국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유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시애디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명재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상당히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고 주종관계를 생각하면 종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조의 동생은 주범입니다. 종범들은 이미 구속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 교수 말처럼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교사했는데 영장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이충상 교수로 돌아와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충상 교수는 이어서 필자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은 사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 중수부가 재청구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 영장을 발부했더니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가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교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유시민 이야기입니다. 유시민이 이 서울지법 중앙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을 턱없이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봤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유시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고 쓴 글도 비판한 것입니다. 자, 이 교수의 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명재권 판사가 읽으면 상당히 겁이 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사유는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시민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충상 교수는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다.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거를 썼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지방 출신을 밝혀야 하는 대한민국. 또 이거를 쓰면 영남이니까 썼지 뭐 이렇게 할까봐 필자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충상 교수.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그리고 이 교수의 말처럼 제가 봐도 종범 둘은 구속시키고 주범 몸통은 풀어준다. 그리고 주범은 몸통은 깃털들한테 해외로 도망가라고 증거 인멸하라고 지시한 사람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조의 동생은 포기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실질심사 신문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조국 동생이 유일합니다. 그전까지는 100%였습니다. 자, 정말 오죽하면 이 교수가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정말 저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판결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신성호의 인간 폭격이었습니다.